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 네. 사건하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쟁이 불거졌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원 일치,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원장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는 부실 감사로 보기가 어렵고 표적 감사 의혹이 있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도 적법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 결과부터 오늘 좀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성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파면을 하려면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게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아주 중대한 경우. 네. 헌법재판소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문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또 반복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제 감사원이 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전 정부에 대해서 네. 이렇게 무리한 감사, 정치 감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소야대에서는 할 수도 없었겠지만, 아무튼 좀 이례적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매듭을 지어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검사 3명에 대한 이제 탄핵도 기각이 됐는데, 검사 탄핵권은 이제 별도로 잠시 후 다루기로 하고, 먼저 감사원장 탄핵 기각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감사원이 이제 부실 감사를 했다, 아니면 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 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는 어떤 정치적 의문 제기, 정치적 의혹 제기지, 일종의 정치 공세의 일환이지, 그렇다고 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감사원장이 법을 위반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부실 감사를 했다. 부실 감사라는 평가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그러면 부실하지 않고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감사냐, 이것도 애매할 뿐더러 부실 감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거든요. 설령 부실 감사를 했다고 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기각 결정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세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건 뭐 여야 간에 싸우는 문제니까. 네. 그러나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뭐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이런 게 그 전체적인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도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건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또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역시 이제 만장일치 기각이고, 현재까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탄핵 안건 8건이 모두 이제 좀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검사를 탄핵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될 겁니다. 21대 국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검사 탄핵하기가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찰이 워낙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네. 이 검찰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다친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탄핵 소추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하는 수사, 특히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탄핵 소추가 된 건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좀 너무 남용하는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원일치 결정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검찰의 어떤 비대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검사 탄핵은 가급적 좀 아주 명확하게 위헌 위법 사안이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좀 자제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죠. 검사라고 뭐 불법을 안 저지르겠습니까? 그렇죠? 좀 뭐 저지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법 사항을 정확하게 집어서 그래서 탄핵 수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요. 직접 조사도 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서면 조사도 실장 있고 조사. 대면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습니다. 제3의 장소 조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 불법이죠? 또 하나는 불기소했단 말이죠. 이 기소는요, 기소 편의주의, 기소 재량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해서 기소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당초부터 이 검사 탄핵이 정말 이 사람들이 뭐 불법이나 또는 우연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뭐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 어떤 표적 탄핵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용으로 그 검사 탄핵을 선제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이 됐겠죠. 저는 그런 점이 교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러니까 피청구인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좀 해석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굉장히 그 밝은 표정으로 이제 출근을 했고요. 또 검찰 간부들도 굉장히 표정이 좋던데 이게 그러면 뭐 결백이 입증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감사원이 여러 가지 그 전 정부에 대한 어떤 표적 감사, 어떤 정책 결정 사안인데 이걸 저건 좀 너무 무리하게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뭐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뭐 최종 대법원까지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감사원이 그런 뭔가 좀 의심을 받은 게 사실이고요. 또 이 검찰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탄핵이라는 이 방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뭔가 제동을 걸려고 했다.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걸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실제로 검찰이 가진 여러 가지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네. 이런 권한이 좀 너무 막강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제 개헌을 통해서 또 검찰 개혁은 입법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국회가 가진 어떤 입법권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 근데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역대 모든 정권에 다 해당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못된 점은 이제 어느 정권에서도 이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점들이 필요하다. 두 분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이제 환영을 했고 민주당은 일부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 중에 이제 큰 이유가 야당의 줄 탄핵이었다는 점을 밝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죠.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어떤 사유 이거 하고요. 지금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뭐 수사 이런 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여기서 전원일치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일치도 아니 탄핵 심판 선고도 과연 전원일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는 법률적으로 보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되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했던 줄탄핵이 줄줄이 기각이 되니까 여론 지형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조금 지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거에 조금 상승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혹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그 탄핵과 이 탄핵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네, 탄핵의 이제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 개인 생각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네. 그 말씀하신 줄 탄핵 기각이 그 헌재 그 이번에 대통령 파면 선고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부 영향은 줄 거라고 봅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적 영향이 아니고 네. 정치적 영향은 좀 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좀 흔들리는 그 재판관이 있었다면 네. 민주당이 좀 심한 것 아니야? 라고 조금 더 한 클릭 정도 이동할 수는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이 있을까요? 뭐 세상 만사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네.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민주당, 야당이 탄핵 소추를 그동안 좀 많이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세력이라도 앞으로 탄핵 소추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교훈은 확실히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이라는 게 형사재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좀 명백하게 이건 위헌이나 위법 행위를 했다. 이거 중대하다. 그럴 때 좀 급하게 끌어내리는 일종의 비상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비상조치를 너무 이제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막 기각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야당의 탄핵 소추가 좀 무분별했다는 게 입증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명분이 좀 더 그쪽에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이 탄핵 소추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면 그만인데 비상계엄을 왜 하냐? 비상계엄까지 갈 그 필요가 있었느냐?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기각하면 될 문제인데 네.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을 왜 하냐 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 명분이 바로 또 명분이 없는 걸로 갈 수도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논리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국회 군인들이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거 다 봤고요. 또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주요 정치인들 체포 명단 놔돌았고 또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들은 군인들이 너무 많고 이걸 파면을 피할 수 있을까? 제 예측은 개인적으로 뭐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감사원장 그리고 이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으로 갈 것인가 뭐 이야기도 이제 분분했지만 현재 기류에서는 민주당도 쉽게 카드를 내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선고가 남았는데 내일은 넘길 것 같고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가 왜 이렇게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걸까요? 뭐 그걸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나돌던데요. 뭐 평의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뭐 뛰쳐나갔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 똑같은 그 가짜 뉴스가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믿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그 평의할 때는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복도 옆에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가지고 뭐 마치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또 뭐 누가 화를 냈대더라 몇 대 며칠에더라 이런 얘기는 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이 선고 날짜를 잡은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재판관별로 최종 의사 확인, 의사 타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지금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헌재는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헌재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과거 사안보다는 좀 정치 한국화가 심하고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신중에 추정이 신중을 기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8대0 전원일치로 인용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최 의원님 생각도 들어보죠. 이게 지금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을 하고서요. 지금 벌써 10일 이상이 지났고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날만 10일 이상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평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10번 정도 평의를 하면요. 쟁점 정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물론 네. 헌재 내부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뭐 취재를 하려고 해도 취재도 잘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네. 문제는 헌법재판관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추정이지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번 정도 평의를 했으면 네. 쟁점 정리는 끝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느 재판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기네들끼리는 다 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도 8대0이라면 지금쯤 날짜를 잡고 선고를 했을 거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관측이에요. 네. 그럼 이게 8대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내부에서 여전히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게 뭐 5대3이나 이렇게 돼서 지금 바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관측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대0일 리는 없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중간 단계에서 지금 여러 이쪽 세력하고 저쪽 세력하고 논쟁 중인 거는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못 잡는 것 아닌가. 그럼 언제쯤 날짜가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는 내일 뭐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음 주 이런 건데 다음 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냥 물음표 한 5개쯤이 쳐진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고 뭐 내일도 100% 뭐 안 열린다고 그렇게 뭐 장담할 내일은 수는 없는 거죠. 100%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보통 2, 3일 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공지를 안 했으면 내일은 하루 아니라고 전에도 봐야죠. 공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인데 지금 일과 시간 끝났잖아요. 네, 일단 상황을 다음 주 뭐 어쨌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혀서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대검찰청은 즉시 항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입장이 변함이 없다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 기간이 내일까지인데 좀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글쎄 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날짜 기준으로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만 법원에서 시간 단위로 하자고 하니까 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석방을 하고 그다음에 일선 검사들이 이제 아우성 치지요. 아니 무슨 소리냐. 그 전에 날짜로 쭉 해왔는데 우리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니까 대검에서 아니 그냥 원래대로 날짜대로 해라. 그냥 우리가 재판에 가서 다퉈보겠다. 뭐 이러고 있고요. 네. 그 보다 이제 딱 했는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 그 즉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다.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검찰에서 우리 체면이 있지 우리 원칙 정했으니까 우리 못 바꾸겠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신뢰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임 검찰총장 대통령 풀어주려고 지금 꼼수를 쓴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요. 글쎄요. 내일까지 가능한가요? 물리적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고집을 꺾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검찰 개혁은 확실히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당위론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거는요 검찰이 아니고요 법원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한 거고요. 네.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을 뿐인데 그 제동을 걸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현 결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점에 있어서 판단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를 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반발을 했고 국회의 이제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우원식 의장의 입장입니다. 이 사안도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고요. 네. 지금 검토 중이고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장이 다시 또 한 번 촉구하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결국은 최상목 대행이 뭐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탄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뭐 탄핵을 그 뭐 민주당이나 어디가 추진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를 하고 있는 건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2월 27일 날 권한쟁의 이 선고가 내려졌는데 오늘 며칠이죠? 지금 벌써 10며칠이 지났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헌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까? 한 2, 3일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건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니까 임명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명색이 법조인인데 그게 뭐 또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다고 이건 강요나 뭐 권한 직권 남용이다 그랬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우원식 의장이 이 침해된 국회 권한을 회복해야 되니까 임명을 해라 이렇게 촉구한 게 그게 왜 직권 남용이 되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죄목이 아니야. 그런 논리라면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것도 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한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꽤 그 중진 정치인인데 그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짧게 1분씩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동안 쓴소리를 해왔던 비명계 잠룡들이 회동을 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 뭐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명계가 여기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성 의원님. 이게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주에 큰 실언을 했거든요. 당내 비주류하고 검찰이 짜고 내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것 같다고. 네. 뭐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바람에 비주류가 막 반발을 하고 모든 언론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데 주말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그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큰 실언이 그냥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지금 네.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이 비주류 인사들도 좀 딱하게 됐어요. 아니 뭘 좀 목소리를 좀 낼만한데 지금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서 큰일 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죠. 이재명 대표 옆에 와서 이제 같이 뭐 기자회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주류의 공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과연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잘못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추대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그게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좀 더 두고 볼 일인데요. 좀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좀 특수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는 뭐 그걸 뭐 엑스맨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매우 좀 묘한 관계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벌써 2주가 지났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와도 최상목 대행이 이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 대선 선고일을 혹시 지정을
안 하는 것 아닐까요?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이런 태도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최성목 대행은 무법자인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민주당이 제기했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하는 얘기를 했죠. 네. 그건 뭐 탄핵 사유가 안 되는 탄핵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줄 논평은 민주당의 탄핵 전패 반성의 계기가 돼야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